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 46회의 실무수행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이론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공부할 게 꽤 많았어요. 이론에서. 자, 이번에 46회의 회사는 한라식품. 한라식품은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지금 내가 오늘 시험 보는 회사는 어느 회사이고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체크해 보시고 시험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10점 중에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은행에다가 이렇게 계좌를 개설했으니까 거래처를 등록하라는 거겠죠. 하나은행과 거래를 개설하고 보통예금 통장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참고해서 거래처 등록을 해라. 98004로 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거래처 등록으로 가야 되죠.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해 놓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한라식품으로 로그인 되어 있으면 거래처 등록에 가서 은행은 무슨 탭에서 해요? 금융 탭에서 하죠. 금융 탭에다가 코드 98004 그 상호는 하나은행 위에 보니까 당좌 뭐 이런 거 써줬으니까 하나은행 보통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안 넣어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 515-001-12422 이렇게 입력했죠. 일반이라고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더 입력할 사항 없는가 보세요. 계좌 개설점을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계좌 개설점을 딱 검색하셔가지고 하나은행을 검색하면 되겠죠. 하나은행. 예금의 종류 보통 예금이니까요. 여기다가 보통 예금 써주시고 여기 코드는 0번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입력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 수정하시오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평가 문제를 보니까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이렇게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고쳐놨기 때문에 여기 차액이 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죠. 저는 지금 마이너스 6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0 나와 있겠죠. 자, 유동자산 확인해 봤더니 제가 704476800인데 유동자산은 다 맞았어요. 네, 그러면 비유동자산 보니까 84113인데요. 네, 여기서 1000만원이 틀렸네요. 그러면은 비유동자산은 여러분 어디서부터예요? 여기 장기 대여금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맞춰봅니다. 800 차량 운반구가 4650 2100 018 비품이 1940 감루가 8760 임차 보증금이 저 밑에 있네요. 3000만원 1000만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차이가 없을까요? 감가상각 건물 1000만원이 빠졌군요. 네, 그래서 밑에다가 건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다 1000만원. 자, 그럼 이제 자산은 다 맞았고요. 부채 맞춰보겠습니다. 부채가 140 맞았고요. 자본이 틀렸나봐요. 네, 자본이 648590인데 여기 698이네요. 여기서 5천만원 차이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본금 6억 원. 자본금이 틀렸군요. 그럼 여기 자본금을 6억 원으로 고치면 되겠죠. 600 플러스 엔터. 네, 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이렇게 항목별로 맞춰보고서 그 부분만 딱딱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고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꼭 빠르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걸 어떻게 맞춰내느냐 자기 스타일로 하면 됩니다. 나는 그냥 위에서부터 개정 과목 한 개 한 개씩 쭉 보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방법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항목별로 맞추는 게 그래도 빠를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보는 것보다 자산은 다 맞았으니까 이제 부채 쪽만 보면 되고 부채 맞았으면 이제 자본만 보면 되니까 부채, 자본 이렇게 좁혀 나가면 내가 확인해야 될 범위가 작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 문제 세 번째는 개정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취득하는 자산이 있어서 개정과목을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219번 정부보조금을 등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219를 딱 숫자를 두들기면 219번이 이렇게 회사 설정 개정과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정부보조금 타자하시고 엔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사항이 뭐가 있느냐, 정부보조금은 차감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각을 차감으로 바꿔요. 차감. 그 다음에 사용 그리고 관계 코드는 212번이라는 거예요. 212번이 아마 기계장치 비품이네요. 212번 여기 관계 코드까지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체적요 하나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체적요는 여기 오른쪽에 넣어야죠. 하단 오른쪽에 1번 엔터 치고 여기다가 정부보조금 자산차감, 자산차감 요거 이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부보조금 자산차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219번을 찾아갈 때는 숫자로 219 입력하면 바로 찾아갑니다. 여기다 정부보조금 타자하시고 여기를 차감으로 선택해주고 동그라미 유지하고 여기다 212 여기 관계코드 212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체적요라 하면 오른쪽에, 현금적요라 그러면 왼쪽에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이 적요의 번호를 1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10번으로 오타를 냈다. 그러면 지워야 돼요. 삭제. 적요 번호나 이런 코드는 잘못 입력하고 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워버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코드는 수정이 안 된다. 어디에서나.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으셨다면 10점을 얻게 되겠습니다. 혹시 기초정보관리에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으신 분은 질문하세요. 다음은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라 그랬습니다. 5만원짜리 자료가 하나 있고요. BC 체크카드, 카드 사용 내역이군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 5만원이 인출이 됐네요. 자, 자료 설명. 고객 대기실에서 사용할 잡지를 구입하고 잡지, 신문, 개정과목이 뭐예요? 도서인쇄비죠. 그래서 800번대 도서인쇄비 찾으셔야 되겠고요. 체크카드 영수증이니까 여기 체크카드는 농협하고 거래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차변은 도서인쇄비, 대변은 보통예금. 이건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체전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거래 날짜는 2월 11일이니까 2월 11일 3번 차변에 도서인쇄비 800번대 5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농협은행 5만원. 이렇게 하면 문제 끝나죠.
이렇게 해주셨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약속어음 수치 거래네요. 약속어음 수치라는 건 뭐예요? 어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홀릭 식품에 대한 상품 판매 외상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했습니다. 이거.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받으러음 개정 과목 하나 나왔고 외상 대금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이 받으러음, 대변은 외상 매출금. 이런 거래가 되겠네요. 자, 2월 19일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2월 19일 일반전표에 차변은 110번 받으러음, 받으러음의 거래처 홀릭식품으로 거래처 꼭 입력해야 되고요. 금액은 거기 그림에 있는 430만원, 대변은 108번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는 똑같이 10001 홀릭식품이고요. 430만원 이렇게 차대변을 입력하신 다음에 받으러음 줄을 클릭하시고 F3을 눌러서 보관이 되어 있죠. 보관. 그래서 여기 모든 걸 새로 다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어음의 종류는 보니까 전자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6번으로 고치고 어음 번호를 004 2022 02 19 2월 19일이라는 뜻이고요. 1, 2, 3, 4, 5, 6, 7, 8, 9 정확하게 자릿수를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수치 구분은 자수 엔터 치고 발행일은 2월 19일 엔터 치고 만기일은 2022년 0419 이렇게 입력했죠.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검색해 주시고 지점은 강남 지점이라고 입력을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적요에 받으러음 적요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됐고요.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되겠습니다. 자,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연습도 우리가 여러 번 했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의한 거래 입력.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주유를 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승용차 2500cc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일반 전표에 66,000원으로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하는 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날짜는 여기 카드 거래 날짜 2월 23일 차지해야죠. 자, 2월 23일 바꾸시고 차변의 차량 유지비 800번대죠. 822번 쭉 하셔가지고 금액은 거기 합계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66,000원 66 플러스. 자, 대변은 카드 사용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카드사는 삼성카드네요. 금액은 66,000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차량에 주유를 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코드만 800번대로 잘 고르고요. 자, 이 문제에서 어려운 거 있었죠? 아니, 없었죠?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건강보험 영수증이 있고요. 보통예금에 인출된 금액이 있고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예수금이죠. 나머지 50%는 회사부담.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회사부담분은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예. 개정 과목 다 나왔어요. 복리후생비, 예수금, 그리고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대변에 입력해야죠. 계좌 이체 시켰으니까. 자, 3월 10일자 일반 전표의 날짜를 정확히 넣어야 돼요. 3월 10일로 여러분 하셨겠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을 거래처로 넣어야 되죠. 신한은행 코드로 입력해야 되고요. 금액은 178440. 자, 차변의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부채 감소.
자, 50%니까 이거 계산기 써야 되겠네요. 숫자가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178440 나누기 2 89220이네요. 그래서 예수금을 89220으로 여러분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으로 89220 이렇게 입력하셨죠.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정확히 했나 보세요.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우리가 여러 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여러 회사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죠. 처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다음에 5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직원들이 업무 시 착용할 유니폼을 세탁한 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고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무엇으로 무슨 계정 과목으로 해야지 고민을 했는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딱 찍어줬으니까 편안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수수료 비용으로 하라고 안 했을 때 여러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 유니폼을 회사가 세탁해 준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요, 복리후생비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계정 과목을 딱 찍어준 거는 반드시 그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도 있기 때문에 800번대를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3월 20일 일반 전표에 20일로 여러분이 고쳤을 것이고 1번 출금 하신 다음에 수수하고 엔터 치면 수수료 비용이 쭉 나오는데 831번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정 과목을 콕 찍어주는 이런 문제는 고민 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완전히 읽어보고 문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증빙만 보고서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일반 거래 문제입니다. 사망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3월 25일 고도식품 김재철 대표의 사망으로 상품 외상매출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해져서 대손 처리를 해야 됐다. 네, 거래처 사장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같으면은 대표이사가 사망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재철 대표. 근데 이 주식회사네. 네, 보통 주식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라고 하죠. 네. 자, 아무튼 이건 주주가 한 명인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김재철 씨가 대표이고 주주이고 이랬을 때 주주가 죽어버린 거예요. 대주주가. 그러면 돈 못 받습니다. 예, 법인이라 하더라도 회사 주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며 대손세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네,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는 우리가 부가세 부속 서류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대손 처리만 하라. 대손 처리. 그래서 대손 처리 분계라는 건 뭐예요? 3월 25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서 그리고 이 고도식품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다 조회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가면 알 수가 있고요.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원장을 가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회를 해야 대손 처리가 가능하죠. 우리가 앞에 46회 이론 문제에서도 대손 처리 분계 우리 연습해 봤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그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실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월 25일 거래처 원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여러분 찾을 수 있죠? 가셔가지고
3월 25일부터 3월 25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108번이고요. 거래처 분류에서는 엔터 치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고도식품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현재 없어야 돼요. 1,000만원 잔액이 왜 없어야 되느냐? 이미 대손 처리 여러분은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 안 했으니까 고도식품 외상 매출금이 현재 1,000만원 잔액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손 처리하려면은 이거 대변에다 1,000만원을 입력하면 돼요. 외상 매출금 대변에 1,000만원. 그러면 차변은 어떻게 해요?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거래처별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계정 과목 전체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보자 이거. 날짜는 3월 25일 기준으로 봐야 돼요. 3월 25일로 외상 매출금을 찾고 그 밑에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35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35만 원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135만 원을 딱 복사를 해오고 일반 조표에 가가지고 이제 대손 처리 분계를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로 바꾼 다음에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고도식품 금액은 1,00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109번 108에다 2를 더해야 돼요. 109번 거래처 필요 없죠? 방향키로 쭉쭉쭉 가서 아까 복사해온 숫자 135만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밑에 865만원을 비용 처리하는데 그 비용 계정 과목은 차변에 대손 삼각비다. 이론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대손 삼각비 835번 판매 관리비 금액은 8650 플러스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손 처리 시 회계 처리입니다. 외상 매출금만 거래처 코드 고도식품으로 잘 걸어주시면 돼요. 자,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장부를 어디 가서 조회해야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해하셨나요? 외상 매출금 잔액은 거래처 원장에 가서 봐야 되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버렸으면 여러분은 지금 잔액 시산표에 가면은 이 대손 충당금이 없어야 돼요. 지금 저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까 여기 잔액이 135만 원 있었는데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1,000만 원이 줄어들고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했던 그 고도식품 것도 잔액이 1,000만 원 없어지고 지금 방금 입력한 회계 처리에 의해서 관련 장부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게 되겠죠. 자, 장부 조회 때문에 좀 방금 했던 것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 또는 어려운 점 없었나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짜리 풀이해 보겠습니다. 한라식품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래명세서를 주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외상, 혼합분계 해야 되죠. 1번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전표 입력하시오. 복수거래에 이용해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 해봤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매입매출전표에 가가지고
날짜는 거래일자 1월 2일로 입력해야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품명을 복수거래 단추 눌러가지고 두 줄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계가 3740 나왔을 때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대전무역이 되겠죠. 대전무역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됩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차변에 101번 현금이 일부가 얼마예요? 입금액 34만원. 거래명세서 보면 밑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108번 차변에 108번 외상매출금이고요. 나머지는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탭키 눌러서 거래처라든가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잘 보시고 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찾아간 다음에 날짜는 1월 2일로 조회하죠. 1월 2일부터 1월 2일. 네. 엔터 밑에서 세 번 칩니다. 자, 체크하고 나서 먼저 전자발행을 먼저 합니다. 확인, 발행, 확인하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국세청 전송하러 갈 때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갑니다.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네, 끝났어요. 닫고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 조회하게 되면 여기 전자발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 FAT 1급에 현재까지는 이런 스타일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날짜를 다른 데로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네. 그걸 다시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혹시 제가 1월 2일로 지금 입력을 안 하고 다른 날짜로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여기다 1월 전체로 한번 보시죠. 1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엔터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입력한 게 여기 있는지 한번 보시죠. 월까지 틀렸다면 좀 찾기 힘들 수 있겠지만 네, 1월인데 2일이 아니고 뭐 20일이나 뭐 날짜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걸 이동하십시오. 1월 2일로. 네. 이동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여기 대전무역 거 저는 지금 제대로 했습니다만은 대전무역 거 예. 이걸 잘못해서 이동해야 되겠다. 그럼 앞에 체크하시고 저기 위에 보시면 이동 단추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날짜를 제대로 된 날짜로 이동하십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매입입니다.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서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았답니다. 자, 영업부 과장이 출장 가가지고 숙박비 결제했으면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은 미지급금이 됐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해 볼까요? 자, 이 부가세 대구 호텔에서 발행한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라는 유형으로 이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세 1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카드의 거래 날짜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로 입력해 주시고 유형은 57번입니다. 카드사는 우리카드입니다. 우리카드 확인 품명은 숙박비 공급가액에다가 합계해 놓으셔야 돼요. 예, 부가세 포함한
16만 5천 원. 네, 거래처는 거기 이 대구 호텔을 거래처로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영수증 밑에 나와 있어요. 가맹점명 거기가 거래처가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 분계는 4번. 자, 미지급금 우리 카드사 맞죠? 16만 5천 원.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받는 거 맞죠? 근데 상품은 여비교통비로 고쳐야죠.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니까 여비교통비 812번 찾아서 812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상품 안 고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분계 잘 했는지 한번 보자. 응? 혼합으로 해도 됩니다. 분계를 혼합으로 하되 분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미지급금 대변으로 했는지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대구 호텔이 아니고 우리 카드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예. 분계 여기 혼합으로 해도 맞습니다. 여기 밑에 분계 내용만 맞춰 놓으면 맞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매출거래 전자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계산서다 그러면은 13번이죠. 면세매출 13번.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자, 사료설명. 면세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본거래에 하나여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라.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도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날짜가 2월 4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2월 4일로 고치고 계산서 매입은 13번. 네. 품명은 월간 건강하자. 수량이 50, 단가 18,000원. 거래처는 아이사랑. 전자세금 1번. 분계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므로 혼합분계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상품 매출은 그대로 두시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90만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 거래처 안 바꾸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신한은행으로 거래처 코드 여기 꼭 바꿨어야 돼요. 차변에 보통예금 90만원은 거래처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다 잘했고요. 다음 문제는 매출거래 문제입니다. 1월 30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거래대금을 전액 외상매출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그냥 전자입력으로 입력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자로 입력합니다. 2월 10일로 바꾼 다음에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석류건강식품, 수량 마이너스 100, 단가 5,000원, 그러면 마이너스 50만원 입력될 거고요. 거래처는 폼생, 품인가요? 네, 폼. 네. 폼생외식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분계는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라고 그랬을 때는 외상분계 해줘야 돼요. 2번 외상. 그러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죠.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마이너스, 상품매출에서도 마이너스. 네. 이대로 하셨으면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 설명을 봅니다. 면세사업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 공제를 못 받아요.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하면 되겠네요. 본거래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고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시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지만 세금을 공제 못 받을 때는 불공으로 입력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54번 불공이 됩니다. 날짜는 23일, 2월 23일로 고친 다음에 유형이 54. 불공제 사유는 면세사업 관련분이라는 요 4번 선택. 자, 품명에다가 노트북 하시고 수량 하나에 단가는 230만 원. 거래처는 스타전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상품이 아니라 노트북은 비품이죠. 비품이고 대변이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죠. 미지급금 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스타전자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말이죠. 이 유형을 54로 시작하지 않으면 틀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계를 여러분이 혼합으로 했다면 차변을 상품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비품으로 고쳐야 돼요. 노트북은 비품이니까.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외상매입금 같은 개정 과목을 쓰면 안 되죠. 자, 우리가 비품을 사고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253번 코드로 쓰시면 된다. 혹시 이 문제에서 잘 안 되는 게 혹시 있었나요?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때 바로바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에 매출거래 문제. 아이성장식품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과세 재화를 팔았다. 그러면 뭐예요? 17번 유형으로 해야죠. 17번 카과 매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자, 여기 금액은 합계 금액 입력해야 되고요. 카드사는 우리 카드이고 거래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입력해 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3월 21일 판매한 거죠. 그런데 카드로 판매했죠. 17번. 카드사는 거기 우리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 확인. 품명에는 아이 성장식품을 아이 성장식품 이렇게 공급가액에다 합계 넣으세요. 770 플러스. 그래야 70만 원과 부가세로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여기 김예원이라는 개인이에요. 김예원 코드 있죠? 전자세금 관계없고요. 카드 매출했으니까 한번 4번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외상 매출금 우리 카드 77만 원. 딱 맞았죠? 부가세 수금 맞죠? 상품 매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카드 분계하면은 밑에 하나도 고칠 것이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17번 카과로 유형을 선택하고서 분계를 카드 분계 선택했다면 뭐 깔끔하게 고치지 않고도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죠. 다음에 7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세액을 농협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6월 30일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네, 6월 30일 전표를 조회해서 해놓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회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납부세액을 납부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회 안 해도 미지급세금을 납부했다 판단하시면 돼요.
자, 부채니까 오늘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와야죠, 이게. 대변은 보통예금. 여기서 납부했어. 다 정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6월 30일 거를 조회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뭐 이게 조회를 안 해도 이 문제는 가능합니다. 거래처도 여기 나와 있어요. 서대문 세무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농협. 네,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부가세 적립분기를 알고 있다면 6월 30일 전표를 꼭 조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저는 조회했다고 가정하고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예. 자, 7월 25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에요. 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한 거니까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7월 25일 날 납부했어요. 날짜는 7월 25일로 하고, 차변은 미지급 세금 261번,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거기 통장에 있는 그 숫자요. 2461 플러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농협은행, 보통, 금액은 2461 플러스. 네. 7번째 문제는 부가세를 납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통장 거래 내역의 거래 일자로 해서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데, 미지급세금은 세무서로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되고 보통예금은 은행으로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4점짜리죠. 간단하면서 점수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결산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기타 결산정리사항 하면서 수동결산해라.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일반 전표로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입한 소모품 중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이 200만 원이래요.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답니다. 하하. 그러면 조회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자산으로 얼마를 처리해 놨는지를 봐야 2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정리분계를 하려면은 지금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해 놓은 게 얼마냐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합계잔액사항표를 열어야 되겠네요. 합계잔액사항표를 여러분이 봤을 때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로 봐셨겠죠? 재고자산의 소모품 자산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은 이게 얼마로 바뀌어 있어야 되느냐? 200으로 이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산정리분계를 했다면 여기가 200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 결산분계 안 했기 때문에 600입니다. 그런데 미사용액이 200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400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수정분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400만 원.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12월 31일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비용 발생은 차변에 적는 거죠. 400만 원.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 400만 원. 이 전표가 필요하다 이거. 이게 결산 문제 1번입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 400, 대변의 자산 감소 400.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고서 합계잔액사항표에 가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지금은 여러분과 똑같이 소모품이 200만 원으로 딱 잔액이 맞춰져 있고, 판매관리비에 가면은 소모품비가 왜 안 보일까요? 응? 소모품비 400만 원 비용 처리했는데 제가 소모품비 개념과목 아이고, 자,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면 큰일입니다. 제가 소모품비를 비용 처리할 때 530원을 썼어요. 제조원가로 들어갔어요. 네, 잘못됐습니다. 네, 여러분 소모품비 800번대를 써야 됩니다. FAT 1급 볼 때는 500번대 코드 쓸 게 없어요. 자, 830번으로 고쳐야 돼요. 네, 소모품비 800번대.
자, 잔액시산표 확인하기 정말 다행이네요. 자, 조회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소모품 200으로 재고가 잔액이 바뀌었고, 밑에 판매관리비에 소모품비 400만 원으로 비용 발생되어 있고, 예. 자, 시험 볼 때 이거 뭐 합계잔액시산표 나중에 결과까지 조회할 시간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게 조회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입력만 정확히 했으면 그렇게 변한다 이거죠. 시험 볼 때는 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조회까지 하면서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고 잘 됐겠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실수할 뻔했다 이거죠. 여기 830번으로 해야 되는데 530번으로 해가지고 다행히 지금 수업하면서 이게 맞춰볼 수 있었어요. 고쳤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4점짜리 보겠습니다. 한라식품의 결산 시 당기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 부채 1200, 건물 감가상각비 300.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결산 정리사항은 없는 것으로 해라.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항상 보충법으로 하는 거니까 당기 설정액이 1200이라는 건 퇴직금 추산액이 1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기설정된 잔액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한라식품이 금년에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지 않을까요? 예. 자,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봐야 되겠네요. 괜히 닫았군요.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조회해 볼 때 지금은 이제 이 여기 비유동 부채에 비유동 부채에 여기 비유동 부채 어디 있나요? 비유동 부채. 예, 채권은 아예 없군요. 아직은. 예, 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결산 분기가 끝났다면 여기에 12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어야 돼요. 잔액이 있어야 됩니다. 자,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추가 설정이 아니고 요거를 다 설정해야 됩니다. 자, 건물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어디에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요 두 개 입력하고 점표 추가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메뉴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찾았겠죠? 딱 찾아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했죠. 그리고 나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퇴직금은 어디다 입력하냐면요. 판매관리비 맨 밑에 잡비 밑에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가로 열고 1200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200만 원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12 플러스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 건물부는 조금 바로 밑에 그 밑으로 한 두 줄 세 줄 내려오면 감가상각비 건물 보이죠? 여기에다가 300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있는 걸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만 입력하고 나서 여기 점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확인. 자,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제가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없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란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으로 잔액이 잡혀 있고 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돼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바로 밑에 자산에서 건물이라는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에 건물이 왜 없어요? 아, 여기 있죠. 네. 아, 유형 자산에 네. 비유동 자산에 유형 자산 건물 감가상각비 여기 300만 원 딱 반영이
감가상각 누계액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확인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결산자료 입력해서 해당 셀에다가 정확한 숫자를 입력하고 점표 추가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일반 점표 결산 12월 31일자에 와서 조에 눌러 가지고 퇴직급여하고 감가상각비가 분계가 넘어왔는지 보시면 돼요. 잘 넘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2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너무 쉽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 그러면 네, 총계정 원장을 열면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 딱 열어놓고 4월 한 달 동안의 보통예금 출금 내역을 물어봤어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예금 왼쪽에서 선택하셔가지고 4월 달에 출금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요.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기 때문에 출금이라는 건 감소한 거죠. 1620만원 출금했다. 답이 2번에 있네요. 2번. 다음에 메인 매출장 조회하라. 그럼 메인 매출장을 딱 열면 됩니다. 메인 매출장. 2기 예정신고 기간이다. 그랬으니까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잘 입력해야 되고 신용카드 매출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분해서는 매출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은 신용카드 17번이죠. 카과 이게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자, 엔터 치시고 공급 대가 발생 금액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기 누계 공급 대가는 합계를 말합니다. 합계. 그래서 분기는 왜 분기를 찾느냐? 7월부터 9월이 3분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과 8월 거 두 개 합친 거 분기 두 개에 있는 합계 금액이 이게 공급 대가입니다. 61만 원. 공급 대가는 합계, 공급 가액은 따로, 부가세는 따로 있죠. 합계가 공급 대가예요. 610000을 찾으면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6회의 실무 수행을 한번 풀이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40분 내에 이 문제를 하실 수 있었다 그러면은 속도가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40분 내에 지금 하고 있는 분은요, 더 연습하면 한 5분 정도는 땡길 수가 있어요. 5분 정도 충분히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분 내에 아직 다 못한다 하시는 분은 속도를 더 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하고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